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이제는 상승을 했으면 하는 투자자분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장 불장이 정말로 끝났구나라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 상승을 한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43% 하락한 10만 1,6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70% 하락한 3,240달러대, XRP는 3.37% 하락, 솔라나가 3.1% 하락, BNB가 1.26% 하락, 도지코인이 1.67% 하락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7.8%,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1.2% 나타내고 있네요.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이 로버트 기요사키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비트코인과 금, 은 가격의 급락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온 것인데요. 이러한 가격 하락은 더 많은 자산을 매수할 기회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진짜 문제가 국가 부채이며 자산 가격 하락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인데, 우리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메커니즘을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관세 정책은 전 세계 무역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에서 금과 은 같은 안전 자산과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의 가격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입 비용이 오르고 국가 간 경제 협력이 경직되며 그 결과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보통 안전자산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지만 정책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현금화를 우선시해 금과 은, 비트코인까지 매도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관세는 미국 내 산업 보호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정책 시행 후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강세 달러는 달러화로 표시되는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마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게 만들며 이는 가격을 억제하거나 하락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매력도가 잠시 높아져 다른 자산을 처분하게 되고, 동시에 금리 인상 압박이 더해지면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안전 자산마저 일시적으로 매도 우위에 놓이기 쉬운 것이죠. 이렇게 관세로 인해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경우에 시장 심리는 극도로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될수록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익 전망이 흐려지게 되는데, 이때 투자자들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자산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거나 채권 등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금이나 은처럼 전통적인 안전자산도 위기 초기에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팔 수밖에 없을 때가 있으며,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의 경우는 단기 급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언급했듯이 이러한 가격 급락은 매수의 기회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막대한 부채이고, 관세 정책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무역 전선을 재편할 뿐이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금과 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안전 자산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일 것이라는 관점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이 시장이 혼란에 빠져 자산 가격이 흔들릴 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XRP ETF 관련하여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이죠. 제임스 셰이파티의 경우는 리플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하게 되는데, 그는 미 SEC가 올해 최소 한 개의 XRP ETF를 승인할 가능성은 있지만 라이트코인 ETF가 더 먼저 승인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경우는 보유 중인 1,600만 달러 규모의
XRP 트러스트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 SEC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에 따라 증가한 이 암호화폐 ETF 신청 열풍의 일환인 것이죠. 현재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탈, 21쉐어즈, 위즈덤트리, 프로쉐어즈 등도 XRP ETF 출시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리플 XRP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이미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국제 송금 및 금융 네트워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시장에서 XRP가 지닌 가치와 활용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SEC와의 소송 과정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XRP는 규제 측면에서도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 검증을 거친 바탕 위에 XRP가 글로벌 금융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적용 사례가 늘려가는 모습은 ETF 승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라이트코인 ETF보다 XRP ETF가 늦게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라이트코인 ETF가 먼저 승인될 것이라는 과도한 낙관론이 돌고 있으나 XRP의 기술력과 금융권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예측은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이 규제 당국이 실제 시장의 수요와 자산의 활용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상황에서 XRP의 ETF 승인이 지연되는 것은 투자자분들께서 직면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 검토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에 XRP 레저 블록체인에서 클롭백 기능이 가동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고 이 소식이 왜 중요한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XRP 레저 블록체인에서 클롭백 기능 가동되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 거래 활성화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개발한 블록체인 XRP 레저에 클롭백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XRP 레저 밸리데이터 이 검증인 투표에서 90% 이상 찬성표를 얻은 후 진행이 되는데 이에 따라 리플이 출시한 달러 고정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가 XRP 레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유동성과 거래 옵션이 향상돼서 XRP 네트워크 내 디파이 활동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코인데스크가 전하게 됐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클롭백은 발행자가 특정 조건 아래 사용자 지갑에서 토큰을 회수하거나 클롭백 즉 환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토큰들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클롭백 기능은 일반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해 사용되며 이 사기나 불법 활동의 경우는 자산을 회수하고 의도치 않은 주소로 토큰이 전송되었을 때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 리플이 XRP 레저에서 클롭백 기능을 활성화한다라는 사실은 단순한 업데이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기능 개선에 불과해 보일 수 있으나 이 내부적으로는 XRP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 클롭백 기능의 도입은 XRP 레저상의 거래 환경을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들어 예기치 않은 거래 오류나 불법 행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보완인 투자자분들께 단기적인 유동성 개선, 이상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시장 신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 리플 USD가 XRP 레저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될 수 있게 된 점은 단순한 기능 확장을 넘어 XRP 생태계에 깊이 있는 진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는 XRP가 앞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과 이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 금융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을 암시하며 이 투자자분들께서 그 내재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클롭백 기능은 규제 준수와 더불어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한 이 선제적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XRP의 기술적 안정성과
성과, 성장 잠재력을 더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이고 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가치 상승과 시장 내 입지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번 소식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일지언정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의미는 평범한 눈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난해한 주제입니다. 다행히도 바로 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신호들을 꿰뚫어 해석할 수 있었던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같은 날카로운 분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8포인트 하락한 68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1,500달러대에서 보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주말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월요일 날 이 미 증시가 개장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 상승만 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니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피로감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누적이 되게 되면 이것이 곧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곧 폭발할 시기가 개인적으로는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